경향신문 정동 칼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칼럼 뒤에 나온 이제 이 칼럼 뒷부분에서 언급이 되는 건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뭔가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어떤 지면의 제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 나오지만요. 이 김건희 리스크가 김건희로 인한 이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뭐 다 아실 거예요. 김건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정권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험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이 김건희 리스크가 이미 현실이 됐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국회라는 그 어떤 정치라는 그 공간에 있어서 정말 더 우리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신문 지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터넷으로 나오긴 하지만 신문 지면 신문을 생각했을 때 그 한정된 지면 공간에서 칼럼니스트들이나 대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본질적이고 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아무 쓸모작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역사책에 한 줄로 기록될지는 모를지언정 그 점을 갖다가 걱정을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 칼럼을 봤는데 거짓말 아니고 모든 언론사가 한 개 이상 꼭지는 김건희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미 느낀 게 이게 자원 낭비다. 자원 낭비다. 이미 지금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 버렸고 보다 건설적인 논쟁을 할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점을 갖다가 우려했다는 점에서 제가 골라봤고 저도 가급적이면 이제 김건희 얘기는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기존에 지금 거의 매일같이 하나씩은 다뤄봤기 때문에 더 할 얘기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뭐 이미 어떻게 보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경고 사인을 보낼 정도로 게임 끝난 문제거든요. 근데 이 글을 고른 이유는 뭐냐? 이 글이 구조가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이 글은 보실 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실 때요. 각 단락 있잖아요. 단락의 맨 앞부분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보수 중에도. 자, 근데 두 번째 단락 뭘까? 질문을 던졌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점에서. 그 다음은 더구나. 그 다음은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런 속에서. 물론 안타까운 것은 이게 그냥 들어간 연결어구가 아니라요. 이 글 같은 경우는 변호사네요. 상당히 매끄러운 게 뭐냐면은 단락을 이어줄 때 윤활 역할을 해요. 이 연결어구가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이런 여기 쓴 단어 근데 아주 적절하게 연결어구들을 잘 꼽았기 때문에 이 글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쓴 글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는 그 진영 내부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일본의 입장을 비판하고 싶다면요. 일본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꾸 이제 일본 애들이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아니야 독도 한국 땅 맞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용을 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도 김건희를 비판하는 건데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튀어나오죠. 동아일보 대기자가 쓴 오늘자인가요? 어제자 칼럼. 이 칼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비판을 하려면은 그 상대방하고 같은 편에 있는 짝꿍들의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져오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볼게요. 보수라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들어야 돼요. 보수 한자로 풀어볼게요. 둘 다 지키다요.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이게 둘 다. 보존하다 할 때 보자예요. 그리고 지킬 숫자입니다. 우리가 수비할 때 숫자. 보존하다 할 때 보자에 수비하다 할 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첫 단락에서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했습니다. 합리적 보수 필요하죠. 그리고 필요한 존재고 그런 분들은 뭐 같이 갈 수 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 자꾸 여담이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옛날에 백분 토론에 단골 논객 둘이 나왔어요. 전원책 변호사하고 유시민 씨, 유시민 작가. 이제 진보 보수 진영인데 이 두 사람은 참 제가 보기 좋았던 게 서로를 인정을 했어요. 유시민도 전원책으로 인정하고 전원책도 유시민을 인정하고 사석에서 굉장히 친하대요. 둘이. 토론장에서 그렇게 싸워도. 좀 그런 모습. 서로를 갖다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꼴통 좌파들이 있고요. 좌파 진영에서 봤을 때도 그냥 극우 꼴통 보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정상적인 병적인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는 서로 충분히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자, 이 글에서는 뭐냐면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체성.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키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그죠? 보수라는 게 말 그대로 지키는 거냐. 뭘 지켜야 되냐. 바로 가치하고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때 가치 나오고 정체성 나오죠. 그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야 돼. 그럼 그 가치나 정체성이 뭐냐? 자, 배우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 쉽게 흘러갑니다. 바로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법치주의다. 자, 근데 법치주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근데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초동 대법원에 가면은 정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게 뭐다? 저울이라고 그랬죠. 양팔조를 들고 있어요. 균형, 법 앞에 평등. 법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기승전 김건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음 단락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최소한 공직자나 특히 그 가족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마지막에 아주 세기를 박죠. 누구의 배우자 나오죠. 누가 친하다고 해서 현존하는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보수의 가치와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주죠. 그런 점에서 앞에 나온 얘기를 갖다 이어받는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표현 이제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런 점에서 혹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김건희 방탄 문제 있다. 이건 뭐 입이 아프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한동훈도 직접 저격을 했어요. 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똑같네. 너도 윤석열 아바타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스럽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같지만 이건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의 배우자도 아무리 대통령 마누라라고 해도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특검. 이걸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앞에서 말한 보수의 존재 기반, 다시 말해서 보수의 가치, 정체성, 법치주의와 법앞의 평등이라는 걸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더구나,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명품백을 받는 거, 디올 받으면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까지. 이건 많이 안 알려졌는데 사람들은 백 받은 것만 알고 있어요. 말이 좀 위험한 말을 발언했어요. 반대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최순실하고 뭐가 달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이에요. 국민들은 김건희를 찍은 게 아니라 윤석열을 찍었죠. 근데 남북 문제 직접 나서겠다. 함께 큰일 하자. 저를 지켜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발언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죠. 국민들은 대통령을 찍었지 대통령 배우자 보고 찍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근본 흔들린 게 바로 최순실 사태였잖아요. 대통령 물러났어요 결국은. 자 이렇게 침묵하고 참담한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보수가 너네는 가짜 보수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뭐 변호사신데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나라 보수를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여담으로 나오는 건데 사회가 건전하려면요. 뒤에 이제 우리가 다당제 얘기도 볼 건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상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공존하는 시장,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보수, 진보가 중요한 이 사람 진보 입장에서 있지만 보수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수가 지금 자꾸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뭘 지키겠다고 보수 하는데 지네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마저도 무너뜨린다는 거 이거는 큰 문제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서 이제 드디어 동아일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동아일보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중앙, 동아, 조선은 약간 비켜 섰어요 지금. 이러다가는 아무도 용산을 못 지킬 것 같아. 나라도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는지 조선일보는 좀 스탠스를 바꿨는데 중앙, 동아는 매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 김건희 리스크 털고 가지 안 그러면 총선 말아먹게 생겼다. 지금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그 링크 보내드린 슬로우 뉴스에도 그런 표현 나와요. 중앙 동아가 지금 진심 어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대기자, 동아일보 대기자 칼럼은요. 이건 동아일보 공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일보 대기자가 쓴 칼럼은 어제 말씀드렸죠.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은 안 읽어봐도요. 거기 용산에 있는 언론 담당 비서진들이 다 보고합니다. 자, 결국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하급직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런 거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진작 다 날라갔습니다. 작살났어요. 이거 만약에 감사받았으면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수준에서 보수 논조니까 차마 특검 얘기는 되게 민감해요. 지금 이거 받으라고 하기도 그래.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근신하고 감찰관 임명하고 권익위 조사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동아일보 너네가 칭찬받을 짓은 하긴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지. 너네 왜 특검 얘기 안 하니? 하고 물론 달라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야. 특검 해야 돼. 이 얘기를 결국은 하는 거죠. 자, 이 나라 보수의 존재 고민을 인식했다. 근데 그나마 동아일보의 이 누구예요? 어떤 이 대기자가 쓴 칼럼을 보면서 그래도 정상적인 보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 단락에서 자, 동아일보는 그렇지만은 중앙일보는 그렇지만은 조선일보나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 자, 여전히 이걸 갖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무조건 김건희를 지키고 용산을 지키려고 하는 글들과 말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언제까지나 김건희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역이 없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예요. 성역이 없는 사회. 성역.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 왕권 시절이나 이런 게 있었지. 지금은 아까 그러니까 성역이 없다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 법앞 평등이에요. 법은 만인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진짜 보수라면은 이제 너네 더 이상 비선 실세란 말, 국정농단이란 말 언제 유행했죠? 최순실이 유행시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과거 최순실 때문에 나라 저기 너네 정권 통째로 날라갔잖아. 멀쩡하던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거 너네한테 트라우마로 남았을 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뒤에 나오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자, 제2부속실 설치는 이건 야당 입장이나 아니면은 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장난쳐?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부디 바란다. 너네가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해라. 자, 이제 이 글은요. 여기에 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 지금 김건희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뭐 심각한 불평등 부채, 출산율,
뭐 외교 문제, 남북, 수도권, 비수도권, 기후. 자, 이런 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자,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갖다가 뭔가 표현을 하실 때 갖다 그대로 쓰셔도 될 정도로 훌륭한 세 줄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진단 해법.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의사한테 진찰을 받죠. 의사한테 진찰을 받는 게 뭡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 바로 진찰이에요. 그 다음에 해법을 모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처방이죠. 주사를 받거나 약을 타거나 수술을 받거나. 항상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진찰을 하듯이. 그래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그것에 맞춰서 처방을 내리고, 그러니까 진단이나 진찰이나 해법이나 처방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단과 해법, 이것도 짝꿍으로 같이 다니는 어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과 해법. 뭐 시사 프로그램 제목을 해도, 토론 프로 제목을 해도 손색이 없죠. 진단과 해법. 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닌데 자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세기를 박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 글도 굉장히 지능적인 글이에요. 이제 김건희 국민들 다 알 사람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여기서 다 언급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제 특검 얘기도 했죠. 백 얘기도 했어요. 말 실수한 것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주가 조작, 비선호,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다 나왔어요. 너무 낭비적이다. 자, 이 나라 보수의 자부심을 가진 진짜 건전 보수라면은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빨리 정리라. 동아일보 사설 같은 목소리, 칼럼 같은 목소리를 내서 빨리 이거 짚고 넘어가자, 해결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내일부터는 김건희 이제 안 고를게요. 진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이 글은 제가 이제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요. 단락단락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매끄러워요. 제가 이제 아침에 글을 보다 보면은 정말 잘 쓴 글이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글들입니다. 이 글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밥 20년, 30년 먹은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어떤 글들을 보면 읽으면 탁탁 끊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매끄럽지 않을 때. 근데 제가 어줍지 않게 글을 쓸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어고예요. 단락과 단락, 문단과 문단을 갖다 이어줄 때 어떤 접속어나 어떤 문구를 이어줄 것인가. 근데 이건 이런 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각 단락의 맨 앞 단어들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거. 자연스럽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물 흐르듯이 읽히는 글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갑니다. 한국경제. 제가 한국경제는 거의 잘 고르지를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칼럼도 그 퀄리티가 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좀 제 실명은 걸어 놨겠지만요. 좀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 중에서 메이저 신문들 칼럼하고 약간 A급하고 A-급 언론하고 보면은 칼럼의 질과 양이 달라요. 좋은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나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글이 많아요. 예. 한겨레가 나쁜 글이 많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한국경제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오늘 괜찮은 글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 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워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거대 양당 두 양당이 적대적인 공생관계잖아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를 죽여야 내가 살까? 아니야. 너 죽으면 나도 죽어요. 민주당은 빨간 당은 파란 당 없으면 안 됩니다. 파란 당은 빨간 당은 없으면 안 돼. 서로 공생관계예요. 얘네들이 지금 서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것도 왜 그럴까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지금 문제인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 이제 주로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네거티브, 결국은 뭔가 파저티브하게 뭔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려야지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세비 받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네거티브 관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안 싸워요. 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상대를 죽이진 않습니다. 적당히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들도 뭔가 밥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양당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전에 많이 다뤄왔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당제 어떤 대안을 갖다가 우리가 전에 한번 그런 칼럼도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건요. 홍영식이라는 이분은요. 여기 이분도 저기 칼럼니스트인데, 자, 다당제 자체를 갖다가 비난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깎아내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당제 좋다고 얘기 나와요, 중간에. 그런데 지금 다당제를 내걸면서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몇몇 제3신당들이 보면 너네 하고 있는 짓거리 보면은 너네 비전 없어. 자, 제목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은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두 가지예요. 가치, 명분 없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가치가 명분이 없다는 걸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 잡탕이야. 왜 잡탕이냐? 섞어찌개다.
음식을 저는 뭐 요리를 못하지만은 요리를 할 때 식재료 간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버섯하고 뭐는 잘 맞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잘 맞고 그런 궁합에 맞춰가지고 끓이면 절대 우리가 그 끓인 국이나 찌개를 잡탕찌개라고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잡탕은 뭐냐? 명절 끝나고 나서 남은 전 같은 거 다 넣어가지고 끓이면 잡탕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서로 간의 정체성이 유사성이라든지 궁합, 음식으로 치자면 음식 궁합 같은 걸 맞추지 않은 채로 그냥 무조건 이합집산 일단 붙이고 보자, 세력 키우고 보자, 일단은 선거 끝나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에 잡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잡탕 뒤에 섞어찌개 나오죠. 그러니까 동어 반복을 피한 겁니다. 잡탕을 우리말로 하면 섞어찌개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를 비판하고 있는 지금 굴러가는 세태가 제3신당들이 너네 하고 있는 짓거리가 첫째 가치 명분 없어, 둘째 잡탕 신당이야. 그러니까 너네 희망 줄 수 있겠나?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무조건 비판을 하고 그냥 그걸로 끝인 글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마. 너네 그렇게 가면 안 돼. 뭔가 좀 건전하게 상식적인 길로 가. 이러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글은 마지막까지 결국은 안티로 네거티브로 끝나요. 이분도 네거티브를 한 거예요. 네거티브한 성격을 가진 제3신당들을 갖다 까면서 끝났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여전히 신기루일 뿐이다. 너네 별로 비전이 안 보여. 글러 먹었어. 근데 중간에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타산지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뒤집어 얘기하면은 너네처럼 행동하지 말고 거꾸로 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3신당 다당제가 가야 될 바람직한 롤 모델을 사실상 제시한 거래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무슨 신당 많잖아요. 니네 하는 것처럼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면. 그리고 중간에 다당제가 제대로 작용을 하기 위한 조건이 또 나옵니다. 앞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신문 칼럼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약간 요약 형식으로 지금 하나 둘 여섯 줄로 돼 있죠. 여섯 줄만 봐도 이 글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여담이지만 이 지금 이제 푸출력이 앞에 여섯 줄 같은 게 이게 왜 생겼을까요? 옛날에 이제 지면 신문이었잖아요. 종이 넘겨서 보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신문을 갖다가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글자를 다 읽으면요, 그거 5시간 걸려요. 아침에 출근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헤드라인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이게 뭐라고 하던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줘요. 그럼 바쁜 사람들은 요것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글 내용을 얼추 파악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고인물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고인물 말 그대로 고인물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고인물 썩으니까 그 고인물이 썩지 않게 뭔가 이렇게 윤활유적인 역할, 신진대사 역할을 해주기 위한 제3신당이 필요하긴 한데 너네가 과연 가치나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 자 이걸 앞에 거라고 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죠. 가치하고 정체성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가치 정체성 나름의 어떤 비전 가치 정체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네 그거 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탕신당 그냥 선거용으로만 그냥 무조건 아무하고나 손잡는 궁합도 안 따지는 그런 정당 궁합 안 보고 결혼 궁합 믿을 건 아니지만 궁합이라는 표현서 죄송합니다. 자 자기랑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당들이 정당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나마 어떤 비슷하게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당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당리 당략적인 이익, 정략적인 이익만을 보고 당을 만드니까 금방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정권 심판의 목적 신당은 명분 안 되고 정체성은 뒷전이고 의석 확보만 노리고. 자, 이거 나오죠? 정견 다른 세력과 분명히 생각은 달라. 근데 일단 손 잡고 보자. 왜냐면 빅텐트 하니까 빅텐트라는 게 뭡니까? 텐트 크게 쳐놓고 아무나 들어와 이거 빅텐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회용 섞어치기의 정당일 뿐이다. 자,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통계가 따라가야 되는데 통계는 반드시 근거를 밝혀줘요. 뭐 OECD가 몇 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뭐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통계의 근거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뭐 시간이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글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냥 통계가 틀린 게 아니라면 학계 등의 분석에 따르면 자 이렇더라. 우리나라 정당 평균 수준 다 읽어보셨죠? 자 미국 공화당 민주당, 영국 보수당 노동당 다 1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은커녕 자 이름만 놓고 본다면요. 제가 봤을 때 5년도 못 가요. 지금 파란당만 하더라도 뭐 당 이름 몇 번을 바뀌었어요.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뭐 하여튼 또 뭐 자유한국당 5년 사이 한 5년? 6년 사이 한 3번, 4번 바뀐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정당이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뭘까? 그 답을 이제 뒤에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 이 뿌리가 뭐냐면 바로 어떤 가치, 정체성, 비전 이런 거예요. 뚜렷한 가치와 정체성, 소신이라고 해도 되겠고 한 개인으로 본다면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당리당략적으로 그냥 해쳐모여를 하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낸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명이 오래 못 가죠. 금방 뽑혀버린단 말이야.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그렇죠? 가치를 뒤에 나오잖아요. 가치를 좇는 게 아니라 특정 인물 중심으로 옛날에 그런 정당 많았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옛날에 DJ JP당, YS당이었어요. YS당 통일민주당, DJ당 평화민주당, JP당은 민주공화당, 공화민주당이었나? 아무튼 신민주공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말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당수를 중심으로 당이 모여 그냥 했죠. 그 당 사람 하나 보고 이거 굉장히 후진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DJ, YS, JP 존경할 분들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치 생태계는 굉장히 후진적인 구조였다. 가치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체모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특정 인물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 눈앞에 닥친 선거의 일회성 실제로요. 선관위 정당 등록이요. 선거 이제 총선 때 되잖아요. 그러면요. 본물 터집니다.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이름의 정당들이 좀 과장 섞어서 얘기하자면 한 100개 정도 등록이 돼요. 정당이라는 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도당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최소 몇 명 이상 당원을 가입을 시켜야 되고 당원 당규 만들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선거용으로 급조한 정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어떻게 비례라도 한석 건져볼까 해가지고 만드는 정당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들 100년 정당을 내세웠지만 우리나라에 100년 정당 없다는 거죠. 허장성세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서. 허장성세 뭐 그냥 속빈 강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의 성자가 목소리 성자예요. 목소리는 커. 말만 대잔치죠.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속빈 강정이다. 그렇죠? 자, 이 단락에서 이미 우리는 무슨 말 할지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드디어 자, 앞에 이렇게 길게 정당의 역사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동안 제3신당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언뜻 하면서 지금 열기가 뜨거운 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도 있네 보니까 이준석 신당 얼마 전에 4만 명 모았다고 그래 당원 엄청난 겁니다. 4만 명 모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낙연 신당 이낙연 내일 모레 탈당 선언할 것 같아요. 양양자 이거 이미 만들었어요. 금태섭 류호정의 새로운 선택. 류호정 정의당 의원인데 지금 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정의당 골치가 아파요.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왜냐 비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례는 그러니까 쫓아낸다고 해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비례 같은 경우는 자기 발로 나와야 돼요. 자기 발로 나갈 때 의원직이 나가리가 됩니다. 창당이 구체화되고 조국까지 지금 신당 만든다고 그래요. 자, 신당들이 고위물을 퍼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여기 좀 좋은 말들입니다. 다당제 장점을 얘기했어요. 이 다당제 장점을 언급한 이 세 줄이 결국은 이 글이 제시하는 대안이에요. 대안. 근데 지금 너네들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 정석을 어긋나서 엉뚱하게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라고 지금 대안을 중간에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의 다층적 이해, 국민의 이해는 일도 양단식으로 뭐 아니면 도가 아니잖아요. 중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흑과 백이 아니라 무지개란 거예요. 사람들의 정치적인 생각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국민의 다층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서 정치 소외계층을 줄여줄 수 있고 극단적 양당 체제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완화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다당제의 장점이에요. 물론 다당제의 단점도 있겠죠. 전에 말씀드렸죠. 히틀러가 왜 태어났다고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등록된 정당만 수백 개, 수천 개 이르게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당이 너무 난무를 해버리니까 정치가 대혼돈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됐고 그때 그 틈을 타고 튀어나온 게 히틀러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다당제로 가면은 전국 불안정. 이거 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양당 구도는 안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 명분이 없다는 걸 첫 번째 비판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는 잡탕이라는 건 이제 가치 명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자, 중간에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명이 반짝반짝 이 뜻입니다. 반짝반짝이에요. 명멸 우리말로 하면 반짝반짝입니다. 밝을 명자에 꺼질 멸자예요. 그러니까 명멸이 뭐냐면은 우리 형광등처럼 그렇잖아요. 불이 계속 켜져 있거나 계속 꺼지는 게 아니라 껐다 켜졌다. 이게 뭐냐면은 정당 수명이 짧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명멸 궤적을 밟아가다. 정당 수명이 짧다는 걸 갖다가 아주 좋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게 아주 고급 표현입니다. 명멸 궤적을 밟아가는 것 같아. 싹수가 노랗다 이거예요. 이미 벌써부터. 자, 이준석 신당 뭐 중간에 소문자 놓고 뭔가 멋있어요. 넥스텝. 다음 발자국? 있죠? 뭐 미래, 넥스텝. 근데 실체가 없더라 이거지. 말로만 대잔치더라. 이게 비판을 했죠. 뭔가 뚜렷한 가치나 지향점이 안 보여 아직은. 그래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대놓고 얘기했죠. 명분의 상당량을 갖다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거티브는 절대 생산을 못합니다. 네거티브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파괴적이잖아요. 네거티브라는 게 결국 부정적인 거고 상대를 갖다가 깨 부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파괴예요, 파괴. 네거티브 정치는 결국 파괴 정치란 말이죠. 파저티브 정치, 긍정적인 생산적인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에서도 비판을 하지만은 이준석 신당은 지금 솔직히 이준석 씨는요 지금 가슴에 천년 묵은 한을 품고 나왔어요. 아시죠? 정치 뉴스 보셨으면은 파격적으로 30대 나이에 당 대표가 됐어요. 파란을 일으켜서 당 대표가 됐어요. 윤석열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들어왔어요. 나름 이준석 입장에서는 도울 만큼 도와줬어요. 진짜로 도와줬는데 윤석열은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준석을 갖다 아웃시켜 버렸죠. 그 아시죠? 뭐 성접대 사건이라든지 이제 약간 야사랄까? 하여튼 뭐 이제 검찰 캐비넷이 열렸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이준석을 갖다가 결국은 징계 주고 주저앉혔죠. 이준석 결국은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개인의 한풀이 말 그대로 지금 이준석 한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자, 신당에 투여한 거다. 그 다음 달라 볼게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제 조국 잘 아시죠?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윤석열의 이응자만 보도 정말 몸을 부르르 떨 사람이 이제 조국일 겁니다. 이제 조국 정권은. 근데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정당을 창당을 하고 뭔가 자기가 총선을 나가려면은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비전, 가치, 정체성 비전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만 내건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네거티브죠. 파괴적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걸 시대적 과제로 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시대적 과제로 내걸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세게 나갔어요. 200석을 얻은 다음에 사실상 200석 얻게 되면 탄핵 가능합니다. 근데 탄핵은 바로 못 시키죠. 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만 할 수 있죠. 탄핵 결정은 어디서 해요? 헌재사잖아요. 근데 대신에 200석을 쥐게 되면 뭐가 가능하죠? 개헌이 가능해. 헌법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럼 헌법 고쳐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 근데 저는 조국이 헌법학자예요. 원래 헌법학자입니다. 부산대에서 헌법 가르쳤어요. 실제 조국이 자꾸 여담 빠지면 안 되는데 교수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엄청난 미남이었기 때문에. 강의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강남 좌파라는 얘기를 듣죠. 또 엄청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잘하고 다녀요. 때깔도 좋고. 이 조국 교수가 제가 맞아요. 헌법 교수예요. 근데 헌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보고.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자? 이거 헌법 초보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임기에 관한 부분은요. 이거 얘기가 너무 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임기 단축하는 건요. 단축하더라도 그 개헌을 할 때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 여론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헌법을 전공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할까 아무리 악에 바쳐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좀 섬뜩하죠. 정권을 잡겠다는 목적이 당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 내쫓으려고 당을 만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긍정적인 비전도 같이 제시해주면 좋겠죠. 제시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자, 신당의 목적이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다. 자, 증오의 조직화. 정말 이런 표현을 보면서는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증오의 조직화. 자, 조직화라는 게 뭐죠? 정당을 창당한다는 거잖아요. 당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하나의 정치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조직화죠. 그런데 이 조직에 있어서 어떤 가치나 비전을 조직화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적인, 사적인 증오, 혐오, 미움을 갖다가 조직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뒤에 나오죠. 바로 개인 복수국을 펼치는 무대로 정도만 여긴다. 저는 그래서 이거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거.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구속된 송영길은 아예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자, 마지막 줄 나오죠. 신당이 거대 담론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희망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파저티브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잡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지러운 짝짓기 움직임을 보면 이 짝짓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이에요. 짝짓기가 사실 동물들의 교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 간의 어떤 그 접촉을 얘기하는 건데 짝짓기라는 표현을 갖다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하적으로 쓴 표현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좀 세게 깐 겁니다. 짝짓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정체성은 어디 가고 그냥 니들끼리 그냥 의석 확보에만 목을 매는 모양새다. 자, 이준석 정통 보수를 자처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지금 정의당까지 손을 뻗쳤어요. 정의당하고까지 할 수 있겠다. 이거 자체가 전혀 궁합이 안 맞는 니들끼리.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니네 이혼한다. 그래서 정당이 오래 못 가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연대 신호 보내고 있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 왜냐? 자기들끼리로는 너무 세력이 작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좀 조직을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빅텐트 쳐놓고 다 들어와.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들끼리 쌈박질 합니다. 결국은. 맞아요. 중간 다 읽어보시고요. 뭐 송영길도 뭐 저쩌고 뭐 정의당도 어쩌고 뭐 기본소득당도 어쩌고 다 지금 뭐 연합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당의 정의를 갖다가 이럴 때 한번 배워보죠. 자, 이건 뭐 국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뭐 헌법 교과서에도 나오는 정의인 것 같아요. 동일한 정견, 정치적인 식견,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획득이에요. 정권 획득. 대통령을 배출하는 게 정당의 제일 목적입니다. 하다못해 원내 제1당이 되는 거.
정권을 획득해서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 이게 정당의 정의입니다. 이건 그대로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고시 공부하는 헌법 공부하는 애들이 달달 외웁니다. 그대로. 자, 이 정당의 정의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너무 나갔죠. 대구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대구를 갖다 정치적인 거점으로 삼겠다고 하는, 뭐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구가 보수적이지만 않아요. 대구도 진보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보수의 적자를 자처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정의당한테까지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생략됐습니다. 물론 하지만 공식이 나와요. 자, 정치는 현실이어서,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죠. 정치는 현실이어서, 이 앞에 물론이 생략됐어요. 항상 글을 쓸 때는 물론 하지만 공식을 써먹으면요, 글 나옵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펼칠 때는요, 자기랑 반대되는 주장을 일단은 언급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물론 그래, 네 말도 옳아. 그런데 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이 생략돼 있어요. 물론,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물론, 그래, 맞아. 정치는 현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그냥 이합집산 할 수 있고 연대도 할 수 있어. 실제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의 거대 여당이 자민당이 있잖아요. 근데 자민당 빼고 사회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 요만한 정당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독자적으로 총리 배출하고 내각을 구성을 못하니까 연립정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실에 있어서 연합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연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지만 최소한 가치적으로 연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정치적인 식견이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야지.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은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제3신당의 문제점들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연의 단락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결론 내리기 뭔가 아쉬우니까 앞에 했던 얘기들 갖다가 한번 마무리 정리해주면서 조금 더 덧붙여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앞에 세 단락, 네 단락에서 살펴봤던 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짝짓기 움직임을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뭐 정치 생명을 유지하거나 이익이었는데, 그쵸?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거다. 빅텐트라는 근사한 레토릭. 우리가 수사라는 레토릭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사라고 나올 거예요. 꾸밀 숫자에 말사자를 쓸 겁니다. 아마 수사, 꾸민 말, 어떤 수식어 이런 거예요. 근데 수식어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외국어 중에서도 우리 말로 스며든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토릭도 마찬가지예요. 레토릭을 써야 되는 구절에다가 수식어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어색해 보죠. 레토릭 워낙 입에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토릭이 뭐냐면은 말로만 대잔치입니다. 말로만 대잔치. 자, 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가치 정견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손잡는 거. 이거 뭐야? 섞어치기 정당, 잡탕 정당, 가설 정당. 예, 가설이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가설 건축물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 제대로 터파야 되고 거기다가 기둥 박고 기초공사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설 컨테이너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가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기초가 없잖아요. 태풍 불면 날아갑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앞에 우리가 어디서 봤죠? 뿌리가 없다는 표현 봤죠? 자, 가설 정당 떴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떴다방들 있잖아요. 잠깐 이게 사기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떴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자, 너네는 자격 없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 나오죠.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정치 철학, 제대로 된 정치 철학을 굳건히 농축시켜서 100년 정당으로 튼튼하게 키워나려가는 신당을 보고 싶지만 여전히 신기루일 뿐이다. 자, 신기루 뭔지 아시죠? 신기루 어디죠? 사막에 있죠. 근데 오늘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공부한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신기루에 어원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찾아봤어요. 신기루.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사막에 그냥 이렇게 보이는 막 오아시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인 줄 알았는데, 신기루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유명해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무명족의 신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는요, 무명족의 신자에다가 기가 그 기운 기자예요. 기를 내뿜다 때 기자. 그리고 루각.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용에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고요. 일본에서는 조개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새가 변했대요. 예, 뭐 실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개가, 신이라는 조개가 바닷속에서 기운을 딱 토해내면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한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눈이 흐려지면 고루거각, 높은 루각하고 거대한 각, 뭐 집, 누각이 보인다. 거대하고 높은 각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 루자가 이제 우리가 누각할 때 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뿜어내는 기운이 만들어내는 루각이라는 겁니다. 신기루.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혹시 아셨나요? 예, 배워두면 좋죠.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마지막에 신기루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